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한 상승으로 보였습니다만은 장 후반 들어서면서 다시 상승폭을 줄였고요. 마감 시점에서는 조금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 거죠. 장 초반에 2%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었는데 장 후반부에는 그 부분들 다 깎아 먹었다는 것이 좀 아쉬운 따름입니다. 자, 하지만 일단은 상승 흐름들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나쁘다는 평가보다는 기대감들이 조금 높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리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자, 이 이야기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감사보고서 지연 기업들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저녁에 방송에서 감사보고서에 대한 그런 지연,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요. 자, 그래서 감사보고서 지연 기업들, 뉴스에 나온 거론된 기업들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요. 자, 과연 이 지연 사유가 위험한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감사보고서 지연은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보통은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 게 좋죠. 하지만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알 수 있다라면 그래 그럼 좀 기다려줄게 라든지 아니면은 좀 위험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이야기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월 24일 금요일 아침 시장입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은 괜찮은 모습이긴 했습니다. 초반에 출발한 모습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상승 출발하고 그 다음에 상승폭을 계속 키워나갔어요. 그래서 장중에는 2%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그거 다 떨어졌죠. 자, 그 한 3시경 되면서 주가가 갑자기 하락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까지 갔다 왔어요.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장 막판 마감을 그래도 상승 마감으로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플러스 0.23%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1% 상승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아깝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아까운 거죠. 왜냐면 초반부의 그 상승을 그냥 유지만 했었어도 기대감들이 굉장히 클 텐데 이것을 5회 깎아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대감이 조금 반감된 듯한 그런 느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증시가 올랐다는 안도감은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는 그냥 아주 강한 건 아니네, 약간 경계심도 조금 있네,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그 유럽 쪽에서 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 잉글랜드 은행이죠. 뱅크 오브 잉글랜드, 여기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했고요. 스위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습니다. 보통은 이제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부담스럽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장의 해석이 조금 달랐어요.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현재 금융시장의 불안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즉, 현재 은행 시스템을 흔들 정도의 큰 이슈가 아니거나 아니면 은행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금융시장을 불안감으로 몰고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별 문제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얘기가 좀 달라진 부분이에요. 이렇게 나쁜 상황인데도 금리를 인상했어?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이슈에 불과했다. 그래서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쟤네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멋대로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금리 인상과 은행 시스템의 불안감 이런 것들은 별개의 문제로 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보고 있다. 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가봐야지 하는 얘기죠. 현재 최종 금리가 5.1%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준에 비해서는 한 차례 정도, 즉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다. 그게 0.25%포인트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경기가 나빠진다거나 또는 이 인플레이션의 지표가 크게 떨어진다거나 또는 이제 은행권 불안이 뭐 조금씩 더 유지가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라면 연내 금리 인하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격 인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파월도 지금 그 기사들 살펴보게 되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그냥 뭐 두리뭉술하게 좀 그런 형태의 답변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확실하다. 파월이 이야기한 것들 자체도 불확실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요. 이 옐런 장관이 말을 또 바꿉니다. 뭐라 바꿨느냐? 하원에 출석해서 필요할 경우 은행 시스템에 추가 조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예금을 보장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발언 뒤에 바로 네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어 걱정하지 마 예금을 전부 다 보장해 줄게 또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하루 만에 말을 이렇게 뒤집어서 바꿀 수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비난이 좀 있었겠죠. 니들이 다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 라고 했다가 왜 안 해주냐라고 그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다시 지원해준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 뭐 약간 여론을 좀 의식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있는데 뭐 이렇게 하루 만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미 두 번 바꾼 거잖아요. 다 해준다 했다가 안 해준다 했다가 다시 다 해준다 했다가 자 이렇게 되면은 믿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어쨌든 네 바꾼 말 자체가 그래도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뉴욕 증시 전문가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투자자들을 안도감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금리를 올해 안에 뭐 인하를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막바지다 이거죠.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면 달러 강세의 시대가 끝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환율도 어제 보면 크게 폭락했었죠. 그런 국면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외국인들 매수를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대신에 아직까지는 이제 고금리 기조를 당분간 더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차익금리가 높다라는 것,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업 실적에 저해되는 요인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기업이 이제 얼마만큼 적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또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좀 잘 올라오느냐, 그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상이 안 되고 동결만 되더라도요, 기업이 거기에 적용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뭐랄까 그 경제 환경 자체가 좀 좋아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로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라면 기업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금리 인상만 안 하면 되고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급작스럽게 0.5%, 0.75 막 이런 식으로 인상만 안 해준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번 달에는 뭐 특별한 이슈는 일단 다 끝났죠. 그리고 연준의 긴축이 다 끝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예금의 이탈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은행 우려가 억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경제가 직면할 유일한 헤드라인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의 부채 만기가 몇 달 안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로 기업들이 운영자금을 차입해야 되는 상황에서 신용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기업들이 이제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되는 거죠. 기업들이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은 돈이 없을 때 못 갚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뭐 부채 만기가 돌아온다면 별 문제가 없을 거고요. 기업들의 실적이 별로인 상태라고 본다면 여기서는 문제가 좀 될 수가 있겠죠. 다만 기업들 실적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 저점 찍고 1분기부터 서서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용 문제로 나타날 것 같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금리 예정 같은 경우는 지금 0.25%포인트가 한 28% 정도, 그 다음에 금리 동결이 거의 60% 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네, 5월달부터 금리 동결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5월달에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점치게 된다라면, 올해 안에 금리 인하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파월이 금리 인하 없다라고 못을 받긴 했습니다만 당장 그 부분을 네 뭐라고 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 인하 이야기가 슬슬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 FOMC에서 파월이 금리 동결까지도 고려했었다라는 것은 조만간 금리 동결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도 뒤따라서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시간의 문제일 뿐이겠죠. 네, 시간의 문제일 뿐. 앞으로 뭐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겠습니다만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얘기 나왔으니까 시간적인 부분만 우리가 잘 녹일 수 있다라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주식이 물려있는데 상패 공포까지 왔다. 덜덜덜덜. 감사보고서를 못 낸 기업이 19곳인데 그건 지금 기준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물론 이제 이번 달 말까지 주주총회를 다 열어야 되고 보통 이번 주 같은 때, 즉 20일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주총회를 많이 여는데 올해는 조금 뒤로들 많이 밀렸더라고요. 29일, 30일, 31일 내에 가장 많은 기업들이 몰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때 주주총회 여는 것도 굉장히 북적거리고 바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주총이 한꺼번에 몰려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일거리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그래서 어쨌든 감사보고서 지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주총 일단 일주일 전까지는, 이걸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30날 주주총회 여는 기업들은 22일 날에는 나와야 되는 거고, 31일 날 하는 기업들이 23일까지 나와야 되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더 감사보고서 지연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업들 정도가 오늘, 이번에 핵심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19개 정도 됩니다. 19개, 12월 결산법인 19개, 코스피에서 6개고요. 코스닥에서 13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 기업들이 지금 제출 기한이 22일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8일에서 30일 안에 주총을 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코스피 시장에서는 인지컨트롤스, 조광페인트, 한국엔컴퍼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IHQ, 콤텍시스템 이렇게 둘넷 여섯 종목이 되어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진 엑스텍, 한송네오텍, 넥스트아이, 모베이스 전자, 슈피겐코리아,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SL 바이오닉스, 중앙 D&M, 네페스 되게 큰 기업이었는데요. 비보전 제약, 하나마이크론도 큰 기업인데, 하림지주, 이런 기업들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기업들의 지금 감사보고서 지연인데,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은요, 특정 사유로 인한 감사보고서 지연이거든요. 근데, 이 특정 사유가 아니다라고 생각된다면 별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면, 감사보고서 지연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완료가 되지 않았거나, 뭐,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해서 기간을 넘기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도 공시를 한 번씩 다 볼 거예요. 자, 보통은 이제 감사보고서 지연이 될 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실적이 나쁘거나 자본 잠식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매출액이 50억 미만으로 떨어진다거나 또는 뭐 자본 잠식이 50% 됐다. 그래서 뭐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또는 기타 손실이 계속 발생해 가지고 얘는 좀 문제가 있는데 라고 나오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한정, 거절 뭐 이런 거, 비적정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한정은 사실 뭐 그 부분만 수정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지만은, 비적정 같은 경우나 거절 나와버리면은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인지 컨트롤스부터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것은요, 지금 특별한 그런 악재가 없어요. 특별한 악재가 따로 나와 있는 것들은 없기 때문에 뭐만 보면 되냐면, 이제,
배당은 주고 있는지, 배당 주는 기업이라면, 그 다음에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 보시면 됩니다. 인지컨트롤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매출액 상황을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매출액은 1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700%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흑자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275%. 자, 실적에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네, 매출액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배당주 줬어요. 배당주 줬고, 자, 그러면 이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 연결 재무 및 별도 재포에 대한 감사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거는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네, 정말 실적이 그렇게 크게 늘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렇게, 요거는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조광 페인트가 이제, 있죠? 자, 이 조광 페인트도 현재 보시면은 네, 매출액은 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95%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 83% 증가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죠. 뭐 매출액이나 손익 구조가 30% 이상 변경되면 공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당연히 공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겠죠. 상당히 좋아요. 그다음에 감사 보고서 지연, 제출 지연에 대한 공시를 보게 되시면 역시 마찬가지야. 감사 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조광 페인트의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적자 폭을 좀 감소하기는 했는데,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요것은 약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약간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의 문제점, 즉 전년 사업도도 적자였는데 올해도 적자다. 근데 적자 폭은 크게 줄었어요. 크게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뭐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자, 코스피니까 큰 상관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더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보통은 네,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뭔가 괜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요, 정상 참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광 페인트도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한국앤컴퍼니 같은 경우도 지금 저거 때문일 수도 있겠죠. 뭐라 그럴까요? 한국 타이어, 네, 이쪽에서 나오는 배임 횡령건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같이 나온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기 있었죠. 한국 타이어 네, 조 땡땡 회장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런 부분들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 추가 공시가 안 나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 배임 횡령 이런 것들 때문에 감사 보고서 제출이 지연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에 대한 감사 자료 제출 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이 한국앤컴퍼니, 이 이름도 비슷해요. 한국앤컴퍼니가 현재 감사보고서가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무엇이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대한 감사 자료 제출 지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이 엮여 있는 거죠. 그러면 뭘 보시면 되겠어요?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를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요거를 한번 보면 이거는 이제 매출을 한번 볼게요. 매출 같은 경우를 먼저 보시면 특별한 게 없어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17% 증가했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9%, 당기순이익은 18% 정도 증가했습니다. 실적은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뭐 특별한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기업 내용은 특별한 게 없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타이어 조땡땡 회장의 압수수색, 이 배임 횡령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제대로 나와줘야지만이 감사보고서 완료가 될 텐데 요게 안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난번 공시가 3월 9일날 나온 거예요. 3월 9일날 나왔으면은 이게 한 달 내에 재공시를 하기로 했어요. 한 달 내에 재공시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것만 붙어주면 되는데 이것을 과연
네, 제출 기한 안에, 즉 3월 31일까지는 감사 보고서를 다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게 그때까지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일단 주총은 29일날 열리고요. 그러면 요 부분을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만약에 배임 횡령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규모가 크다. 현재에서 규모가 작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규모가 크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규모가 작고 별 문제 없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갈 거고요. 어쨌든 실적 뭐 다 되고 있는 상태고, 뭐 배임 횡령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현재로서는 잘 넘어갈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일단 이 상황은 배임 횡령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나올런지는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회사가 어떤 식으로 해줄 것인지 그 부분을 가지고서 결정을 지어야 되고요. 그래서 한국엔 컴퍼니까지 같이 물고 들어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대신에 뭐 이거 뭐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은 뭐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자, IHQ가 제일 걱정일 것 같긴 한데요. 요것도 지금 보시면 실적이 크게 감소합니다. 매출액은 22%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175% 감소.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876% 감소했습니다. 적자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고요. 네,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겠죠. 그러면서 감사보고서가 지연이 됐는데, 감사보고서가 왜 지연됐느냐? 현재 상태에서 보면은 충분한 감사 증거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한 감사 증거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을 비적정으로 하지 않을 이유를 제출해라.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런 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얘기가 나오면은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HQ에 대한 부분들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네, 조금 네, 위험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좀 됩니다. 그래서 뭐 잘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현재 시점에서는 뭔가 제대로 된 그 입장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라면 굉장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콤텍 시스템도 보겠습니다. 콤텍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익률은 많이 늘었어요. 이제 매출액은 지금 85%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 감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당기순이익은 60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콤텍 시스템의 사옥 처분으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게 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많이 늘어났어요. 자, 지금 매출액이 85% 증가 이렇게 되어 있고 영업이익도 흑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163억. 네, 매출액은 7천억 정도 나옵니다. 자, 회사의 시총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의 그런 수익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정도. 그러면 뭐 별로 문제될 거 없어 보이죠? 네, 별로 문제될 거 없어 보이고,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은 외부 감사인의 감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외부 감사인의 감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주총이 몰려 있어서 뭐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이것도 지금 현재로서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콤텍 시스템 같은 경우도 별 문제 없어 보인다. 그럼 인지 컨트롤스라든지 뭐 그다음에 콤텍 시스템 이렇게 실적이 증가한 기업들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조강 페인트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만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약간 문제. 그다음에 그 IHQ는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한국엔 컴퍼니와 한국엔 타이어, 한국 타이어는, 네, 회장님의 그 배임 횡령 건과 관련된 그런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IHQ 정도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런 정도.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보면은요, 하나마이크론, 이런 거 먼저 볼게요. 하나마이크론. 여러분들이 공시를 보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하나마이크론도 지금 보면은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죠. 네, 매출액이 33%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은 3% 증가했다. 매출액이 30%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공시가 나온 상태이고요. 뭐 적자 국면도 아니고요. 매출액도 좋습니다. 뭐 이런 기업들이야 뭐 크게 문제될 거 없겠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감사보고서 지출 지연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당연히 네, 연결 재무제표 확정이 지연되면서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가 지연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감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 문제 없어 보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또 뭐를 봐볼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 기업도 최근에 주가 상승률 많이 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자, 매출 실적은 어떻게 되냐면 봅시다. 실적이 매출액이 지금 46% 감소, 영업이익이 185% 감소, 당기순이익은 적자 전환. 적자가 한 번 전환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유상증자도 좀 있었고, 뭐 등등등 여러가지. 자,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사유는 뭐냐? 감사보고서의 제출 지연은 감사인의 감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것도 뭐 당장 보면 큰 문제가 될 수 없겠죠? 네. 그래서 당장 적자 한 번 난 거 가지고 큰 문제가 될 건 아니기 때문에 감사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공시가 나올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큰 문제 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내용도 참고하시고요. 자, 모베이스도 한번 볼까요? 모베이스 같은 경우도 이게 모베이스 전자랑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모베이스 전자 쪽에 문제가 아닐까 싶긴 한데, 자, 모베이스 먼저 살펴볼게요. 모베이스를 보시면 어디 봅시다. 모베이스 그러면 얘가 지금 자율공시 나온 걸 살펴볼게요. 네, 감사보고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모베이스 전자의 연결 제목, 그죠? 모베이스 때문입니다. 모베이스 전자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실적 같은 경우는 증가율이 영업이익 386% 증가에 당기순이익 289% 증가.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모베이스 전자가 문제다. 이 얘기죠. 모베이스 전자를 한번 봅시다. 모베이스 전자는 왜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됐느냐? 종속기업 재무제표와 주석을 감사인의 제출 지연으로 인해서 연결 뭐 등등등 해가지고 절차 종료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와 주석을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것이 지연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조금 애매한 거네요. 그 종속기업의 그런 부분이라고. 얘 자체로선 지금 실적이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영업이익 크게 174%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 129%. 얘도 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종속기업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적이 좋더라도 만약에 연결되는 기업들의 문제점이 좀 생긴다라고 한다면 부담감이 좀 될 수는 있죠. 근데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회사 분할 결정에 대한 그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큰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가 나쁜 상황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송네오텍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네.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한 번씩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업들 공시, 실적 이런 것도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한성네오텍은 매출액은 43% 증가가 됐는데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됐어요. 당기순이익은 적자가 지속되는 모습들. 와, 당기순이익은 엄청나게 줄었네요. 마이너스 3,420%야. 와, 이거 엄청난데? 뭐 때문이야? 투자자산 및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평가 손실. 투자로 인해서 손실이 커졌다. 이거는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소식이네요. 그죠? 그래요. 요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었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아마도 뭐 감사보고서가 뭐 완료되지 않았다 등등으로 본다면 그냥 회사의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아닐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 절차 미종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 절차 미종료로 인해서 제출 기간이 경과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뭐 그렇게까지 문제될 만한 내용은 아닐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투자로 인한 손실이 정말 이 정도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네, 시간이 너무 오래되긴 했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봐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이 뭐 무조건 뭐 상장폐지 연결된다거나 악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감사가 늦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 의견 비적정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 또 회계장부가 적절하게 잘 작성되는지 검토하고 뭐 이상이 없으면 적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기 위해서 감사가 늦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보고서가 제출 지연이 되고 나서도 그냥 감사보고서 제출 뭐 해놓고 이제 뭐 적정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 좋아져 있고 뭐 크게 문제 없는 기업들은요 그냥 일시적으로 좀 지연된 것이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거 없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냥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부담감으로 계속 우려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뭐 의견 거절 받은 거 있죠. 뭐 국일제지, 뭐 PHC, TLI 뭐 이런 기업들이 현재 이제 의견 거절을 받아서 상폐 사유가 생겼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들만 좋지 않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되겠어요? 뭐 감사 범위 제한이나 한정 아니면은 이제 거절, 비적정 이런 거 나오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기업이 자본 잠식이 심하다거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거나 배임 횡령을 통해 가지고 뭔가 굉장히 큰 이슈에 당했다거나 이런 정도의 부담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가 일단은 괜찮다 그러면 별 문제 될 것 같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 말까지 사업 보고서 제출하는 것도 네, 꼭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감사 보고서, 사업 보고서 제출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씩 살펴보시고 특별한 문제 없다라면 대부분은 다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 지연에 대한 부분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여유 있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거 공시들 읽어드리라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어제 보니까 이거 가지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 좋은 기업도 네, 괜찮은 기업도 감사보고서 지연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실제로 이제 공시가 나와서 감사보고서에 대한 결과가 잘못 나왔다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대응책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지연됐다가 나오면 갑자기 주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올게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흐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책 한 곡지 잠깐 읽어드릴까요? 네. 사람들은 집단으로 미치고 한 명씩 천천히 제정신으로 돌아온다. 네. 요거 쭉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급등 좀 많아가지고 거기에 관심 갖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